자, 이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문제 4-3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한번 봅시다. 사무직 이재훈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 1번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2번 부양가족은 이재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합니다. 자, 이성화 되어 있는 부분에 F5번에서 일단 지우고요. F2번 누르고 이재훈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소득공제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은 입력은 다 돼 있어요. 자료 1번에 보시면은 이재훈과 같이 사는 이제 이재훈, 안애리, 김영화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안애리 같은 경우에는 일용소득 근로가 1000만원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 자체를 아예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이 안 잡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는 모두 다 되는 부분에서 확인을 다 했고요.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자 봅시다. 본래 신용카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은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김영하 거죠. 자, 김영하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금액 집계 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쪽이니까 자, 신용카드 쪽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름을 김영하 거를 다 등록을 해줘요. V2번 누르고 김영하. 자, 신용카드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반 신용카드는 73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1에서 3월달 걸로 넣을 거냐 아니면은 4에서 12월달 걸 넣을 거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 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에서 12월로 하겠습니다. 뭐 금액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안애리 현금 영수증 있죠. 자, 등록해줘요. 안애리. 자, 전통시장 23만원, 일반 420만원. 자, 이렇게 되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이제 해당하는 안애리하고 김영하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신용카드는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자, 여기에 정상면세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 정상면세에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상면세에 보시면은 34번 난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은행의 이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인데 이게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차입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고정금리 차입금이 1억 원, 비거치식, 그 다음에 당해연도 원금 상황에 500만원, 그 다음에 소득공제 대상에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500만원 갚았고 그 중에 이자가 180만원 갚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정 또는 이제 비거치인데 고정 앤드예요. 그래서 이게 OR이 아니고요. 고정 금리 차입금 비거치 시 상환 차입금 앤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앤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이제 거치 안 하고 고정 금리 그냥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앤드로 이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15년도 거 해가지고 15년 이상 상환인데 2015년도 이후 20년이죠. 그래서 15년 이상 상환이고, 그러니까 and
비거치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180만원 넣어줘.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은 이 자리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이 신용카드에서 아까 안 에리 거 420만원은 저기 현금 영수증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 입력했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날짜가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한 번에 입력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정리했던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한번 봅시다. 퇴직연금은 본인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재훈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정상 명세 클릭하시면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60번 연금저축에 자 클릭해줍니다. 자, 연금저축에 클릭하면은 퇴직연금이고요.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삼성생명보험을 해줘요. 자, 계좌번호 넣어줍니다. 자, 불입금액 360만원 넣어줘요. 한도는 이제 600만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치면은 900만원까지 공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자, 퇴직연금 쪽에 해당이 돼서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고요. 연금저축은 그냥 IRP 계좌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입니다. 이자 상한액 34번 난에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공제 대상 금액은 여기 18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난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차감 소득 금액은 아까 위에서 건드린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드린 게 없고 이제 문제가 없다면은 34310-60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난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42번 난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125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는 얼마냐? 이거죠.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거 432만원 43만 2천원의 세액 공제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7번 난에 해당하는 여기 차감 징수세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471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4-3번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1에서 3월달 거를 입력해도 되고 4에서 12월달 거를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그 월 자체가 1년치를 합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3월달 걸 나눌 거냐? 그거는 계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에서 3월달 거를 입력해도 되고 4에서 12월달 거를 입력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했다면 그냥 맞는 걸로 그냥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률은 50.3%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치이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합격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충분히 공부하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후기를 봤을 때 뭐 일주일, 2주일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전산세무 2급을 배워야지만 충분히 AT자격 시험도 1, 2주 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무 2급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AT자격 시험을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큰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루트를 많이 따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AT 자격 시험은 스마트 A. 근데 현재 스마트 A는 서비스가 이제 올해까지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아고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위아고나 스마트 A나 거의 똑같은데 저는 이제 위아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위아고 프로그램이 인터넷 창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좀 이게 좀 네, 다른 창이랑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은 조금 보는 게 불편하긴 한데 오히려 위아고가 좀 더 편해요. 이제 그래픽도 오히려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위아고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A를 만약에 H자격 시험을 쳤다고 해서 뭐 쓸데없는 자격증이다 뭐 그러진 않고요. 이 도전 쓰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서 꼭 한번 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합격을 해서 대비를 확실히 하면은 충분히 한 번에 합격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AT 2급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69회차 그 다음 TAT 1급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